자, 오늘은 기술 독립군 77차 웨비나입니다. 오늘 봄에 봄비가 굉장히 내려서 굉장히 좋은 날일 것 같아요. 앞으로 실록이 이제 우거져서 모든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디지털 시대가 왔는데 디지털 문맹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그 노인들 실버라든가 장애인들이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스마트 워크 패러다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김비서의 최창락 실장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우리 최창락 실장님 박수와 함께 시작을 할까요? 발표해 감사합니다. 주시죠.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비서 주식회사의 기획을 맡고 있는 최창락 실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뭐 준비를 좀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 아직도 이제 한참 사업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오늘 저의 이 회사 소개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많은 고견들을 주시면 저희 김비서 발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주시고요. 네, 질의응답은 이렇게 저희 설명이 끝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김비서는 온택트 휴먼 케어 서비스를 표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디지털 시대가 이렇게 너무 익숙한 요즘 시대에 있어서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조금 더 디지털화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비서 같은 회사가 되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희 김비서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실버 세대를 위한 음성 포털 비서 서비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강의 오늘 저희 그 회사 소개의 첫 번째는 앞에 공지사항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세대 노인복지 서비스와 장애인 체육 스마트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그리고 ESG 경영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직무 개발, 이를 통해서 새로운 고용 모델을 제시한다는 거, 그리고 시니어들의 디지털 액션과 니즈를 파악해서 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제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거창한 이제 이런 그 주제를 제가 이렇게 내놨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조금 아픈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은 좀 이렇게 거창하게 했는데 실제 내용은 이렇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 김비서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음성 포털 비서 서비스, 도대체 음성 포털이 뭐냐? 한마디로 네이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르신들께서 네이버를 쉽게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타이핑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주작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회원 가입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결제까지 간다라는 건 사실 어르신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르신들께서 전화만 하면 저희가 그 회원의 고객님의 마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모든 서비스, 네이버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서비스를 저희가 대신해 드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뭐 김비서는 그러면 콜센터냐? 그러니까 콜센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콜센터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시니어 네이버, 뭐 주니어 네이버가 아니고요. 네이버에 보면 어린이들 위한 주니어 네이버가 있듯이 시니어 네이버를 저희는 표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되어 있고요.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기업입니다. 왜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게 되는지는 네, 뒤쪽에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당연히 청년 고용 창출 우수 기업이고 저희의 최종 목표는 빅데이터 전문 기업이지
콜센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이 콜센터를 저희 김비서를 단순한 콜센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이건 이게 겉모습만 그럴 뿐이지 사실은 이 뒤쪽에 굉장히 정밀한 그 시스템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됩니다.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시스템이 굉장히 치밀하지 않으면 이 정말 쉬워 보이는 김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굉장히 그 난해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핸드폰 하나면 뭐 어지간한 건 다 되는 이런 시대에 여전히 이 장노년층 분들께서는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으신 지금 이런 그 세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디지털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오히려 이 뒤처지시는 분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뭐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통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와 기관, 단체들이 그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노인분들에게 디지털 교육이라고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이 사실은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듣고 나서 일주일 또는 한 달만 지나면 딱 잊어버리고 아우 이렇게 뭐야 뭘 배웠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가물가물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서 또 못 쓰시는 분들이 결국은 많습니다. 뭐 일종의 요요 현상처럼.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이 김비서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게 됐는데 그럼 도대체 너의 김비서 서비스는 뭐냐? 라고 얘기하시면 저희는 당신의 스마트폰입니다. 가 저희 회사의 표방입니다. 뭐 지금 옆에 그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냥 전화로 나 어디 있는지 알지? 뭐 대리운전 좀 보내줘봐. 라든지 뭐 지금 나 근처에 있는 내 근처에 있는 집 중에 맛집 좀 안내 좀 해줘. 뭐 이렇게 전화로 말만 하면 저희가 문자로 음성으로 바로 답변을 해드립니다. 또는 뭐 내일 우리 손주 생일인데 케이크 하나만 보내줄 수 있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께서도 저희가 얼마든지 케이크를 대신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서비스를 말로 할 수 있다. 사실 이게 호텔에 가보시면 뭐 익숙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컨시어지 서비스라고 부르죠. 일종의 그래서 저희는 시니어 컨시어지 서비스다. 뭐 조금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하자면 네, 시니어 컨시어지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호텔에 가셨을 때 뭐 낯선 나라에서 호텔에 갔을 때 뭐 잘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호텔에 있는 이런 그 호텔 이 맨들에게 저희가 도움을 받는 호텔리어들에게 도움을 받는 그런 식의 서비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가끔 문화센터 이런 거를 예약을 또 요청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베타 서비스를 시행 중인데 이 베타 서비스를 시행하는 과정에 뭐 여러 가지 주요 서비스들, 그러니까 어르신들께서 주로 요청하시는 서비스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당연히 병원, 약국 뭐 이런 분들이 많고요. 택시 좀 보내달라. 뭐 요즘에 뭐 어떤 영양제가 이렇게 노인들한테 인기가 많냐. 뭐 임영웅 노래 좀 나도 좀 듣게 좀 해줘라. 뭐 옆에 그 박씨 아저씨 되게 그 재밌는 영상 보고 있던데 나도 그런 거 좀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줘라. 뭐 이런 다양한 뭐 일도 좀 하고 싶은데 일자리 같은 게 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사실 현재 서비스 자체가 이렇게 오래되지 저희가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과 이런 그 고민 상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특히 문화센터에 뭐 이렇게 장기 바둑 또는 이렇게 서예 이런 것들 예약을 못 하셔서 항상 못 하셨는데 저희한테 예약을 대신 온라인 예약으로 부탁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종종 있으십니다. 뭐 점점 이런 분들이 더 많아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서비스가 과연 이런 김비서 서비스가 노년층에만 해당이 될 것이냐. 저희가 사업을 초기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준비하면서 여러 이 계층의 이런 그 설문조사를 해보고 좀 들어봤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오히려 필요로 하는 건 장년층 또는 전문직 종사자 이런 내려놔, 분들이 떨어져. 저희 김비서 밑으로 서비스를 내려놔. 네, 갖고 훨씬 내려 있다가.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앞에 다시 보면 안 말해서 자, 저도 잠깐만요. 마찬가지로 잠깐만요. 저기 네, 다른 분들은 전부 그 소리를 좀 죽여주세요. 좀 그 소리가 들리면 이게 안 되니까. 자, 다시 계속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이게 어르신들에게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실제로 막상 시장 조사를 해보니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뭐 하나 검색하기 위해서 굉장히 스마트폰을 많이 뒤져야 되고 찾아야 되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피곤함으로 다가오는데 그냥 대리운전 하나를 부르더라도 아니 대리운전 늦은 시간에는 여기 뭐 카카오부터 시작해서 두세 개 대리운전을 켜놓고 찾아야 되고 이런 피곤함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상 김비서의 전화 한 통으로 근데 실제 비서가 있다 그러면 진짜 비서에게 나 지금 어디인데 어디인지 알지? 이쪽으로 좀 대리 좀 하나 보내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의외로 젊은 층, 장년층,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분들이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업의 목표를 정하면서 이렇게 기존의 앱이나 스마트폰을 잘 다룰 수 있는 세대에 대한 서비스를 돈 받고 제공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노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그 목표였기 때문에 사실 일단 이분들은 사업의 타겟에서 이제 1차적으로 제외를 했는데 역으로는 이분들께서 이제 거꾸로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선물을 해주고 싶다.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돈을 내서라도 우리 부모님께 좀 선물을 해줄 수는 없겠느냐.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뭐 저희가 많은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요즘에 뭐 카닥이라는 앱도 있습니다. 카닥이라는 앱이 뭐 제가 앱을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사진, 그 사고 난 부위의 영상만으로도 자동차 수리비 견적 같은 거를 역경매 형태로 제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렇게 눈탱이 당하고 계시는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서 이런 앱을 이렇게 일반적인 어르신들이 찾아서 사용하시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한테 전화 한 통만 하시면 저희 상담원들이 영상 전화로 연결을 해서 사진을 캡처한 다음에 대신 접수해서 견적을 알아봐 드리기도 하는 굉장히 사실은 저희가 많은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있고 많은 앱들과 함께 업무 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사업의 구조가 사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잠시만요. 네. 서비스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개념 노인복지 서비스는 맞습니다. 일단 전화 한 통화만으로 얼마든지 이 스마트폰처럼 내 핸드폰을 스마트폰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 이게 저희가 주장하는 신개념 차세대 노인복지 서비스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장애인의 스마트워크, 새로운 고용 모델을 제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 구성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그 생각을 해주실 유념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저희 서비스의 가장 기본 구조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당연히 뭐 어떤 재원이 마련이 돼야 될 텐데 이러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대한노인의 경우에 뭐 제한군인회 또는 뭐 노인복지단체 이런 협단체에 가입되신 분들을 사실 우선적으로 고객으로 저희가 일단 회원으로 모시고 있고요. 이분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쿠팡, 카카오, 네이버, 현대자동차, 뭐 LG전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야놀자, 뭐 마켓컬리 뭐 이런 회사들 당연히 배달의 민족도 포함입니다. 이런 회사들에게 저희가 일종의 후원금 형태 또는 지원금 또는 광고 보조금, 광고 지원금 같은 형태로 후원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대체 그러면 저러한 대기업들, 잘 나가는 IT 기업들이 저희에게 굳이 후원금이나 지원금을 이렇게 뭐줄 이유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상 쿠팡 같은 경우에는 뭐 100조 가까이 뭐 투자를 유치했고, 야놀자도 2조 가까이 유치를 했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유치를 한 IT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IT 기업들이 사실상 현재 적자인 경우들이 많죠. 물론 앞으로의 사업 모델이 더 확장이 돼서 물론 흑자로 돌아설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들을 더 흡수 합병하고 더 발전을 해서 언젠가 당연히 이득이 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수시장에서, 저희 국내 내수시장에서의 한계는 사실상 840만 명에 달하는 노령층 인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840만에 달하는 노령층 인구들은 사실상 지금 배달의 민족 짜장면 하나 시켜 먹기가 사실 그렇게 수월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이 저희 줌 회의에 웨비나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당연히 배민 정도는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 이제 설문조사를 해본 바로는 배민의 배달 하나 시키는 것도 사실 어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다시 어떻게 배민 앱 속으로 회원 가입을 받아서 그분들이 이용을 하게 하는 거는 쉽지 않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숙제와 같은 사업인데, 김비서는 이런 분들을 최일선에서 음성으로 대면하고 그분들의 비서가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저희가 얼마든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쿠팡이나 뭐 배민이나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40만 노인이라는, 저희가 물론 840만을 전부 가입하지 못하겠지만, 그건 안 시켰어? 네, 그럴 그분들이 수가 있어? 전부, 네, 아직 음소거를 안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께서,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그분들에게 새로운 회원 가입을 하도록 유도하시는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이겠으나,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 네, 자분 저희 들려와요. 자분 김비서가 들려와요. 네, 이분들을 대신해서 손쉽게 주문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액션, 그러니까 시니어들의 디지털 액션과 니즈를 저희가 대신해서 충분히 이분들 그 새로운 회사의 회원 가입을 대신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마케팅 비용이 됐든 아니면 CSR, 다시 말해서 공유 가치 창출이죠. 저희에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시니어 고객들이 주문을 할 때 저희가 쿠팡을 이용해 줄 것이고, 저희가 배달의 민족을 이용해 줄 것이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공헌, 이렇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의한 CSR 자금이라든지, 또는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CSV 예산, 또는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경영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S죠. 소사이어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기업들이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에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들을 받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사실 이러한 서비스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뭐 서울이나 경기는 120번 다산 콜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노인들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1대1 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어서, 보통 소규모 지자체에서는 저희 이 김비서 사업에 굉장한 관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어떤 새로운 형태의 사업 모델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준비 중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이러한 서비스를 노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아날로그, 결국 전화를 해줄 수 있는 저희 비서들이 굉장히 많으셔야 되는데, 이러한 비서들을 다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이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제 사업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 그 스마트워크의 새로운 고용 모델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저희 이 CTI 서비스, 그러니까 콜센터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콜센터 프로그램이 100% IP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전화가 필요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PC만 있으면 집에서도 그냥 눈 비비고 일어나서, 뭐 얼굴 나오는 거 아니니까요. 눈 비비고 일어나서 곧바로 바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어르신분들의 생활 환경, 그 생활 패턴이 새벽 5시부터
보통 저녁 10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비스 시간으로는 사실 그분들의 어떤 니즈를 전부 충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저희 장애인 분들이나 또는 이제 경력 단절력 그리고 은퇴하신 경력 은퇴자분들은 사실상 시간이 굉장히 여유로움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출근하기 위해서 한두 시간씩 출근 시간에 소모하시고 퇴근 시간에 한두 시간 소모하시는 이런 시간을 소모할 게 아니라 집에서 내가 일하고 싶을 때 30분만 일하고 다시 쉬었다가 다시 30분 뒤에 일하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얼마든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일을 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들이 모여서 하루 최소 3시간 이상의 일을 하시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분들이 어디 사회에 직접적으로 출근을 해서 일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일을 뭐 해서 돈을 버시는 부분이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또는 경단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사실 애들 유치원 보내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까지 너다섯 시간밖에 없는데 그 시간에 어디 가서 잠깐 아르바이트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사회적인 경력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노동력을 사실 상실하고 있다는 것, 아껴 잠재적으로 놔두게 묵히고 있다는 건 굉장히 사회적으로 아깝다고 생각이 돼서 이분들을 얼마든지 PC만 있으면 바로 저희 직업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고용 모델을 새롭게 제시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실버 세대 이 두 세대를 연결을 해서 사회적 약자 간의 매개체가 되는 이런 역할을 저희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시작한 지 20분 정도 됐는데 간단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시범 기간이라서 뭐 아직 뭐 다양한 사례는 없습니다만은 보통 이렇게 척추 장애를 앓고 계시는 이제 그 분들께서는 침대에서만 생활하셔야 되는데 양손이나 말은 되게 자유로우시거든요. 뭐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서 그러시지. 이런 분들이 이제 비서 어디서 일을 하시기는 어렵지만 저희 재택 비서가 되시기에는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보통 가족들이나 친지들에게 보통은 도움을 주시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 김 비서의 재택 비서를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면서 공차 정보. 어디 우리 작은아버지가 이사를 가시는데 차를 좀 싸게 구해줘야겠다. 그럼 뭐 이제 공차 정보를 알아봐 준다든지, 아니 우리 집에 이번에 이케아에서 가구를 사왔는데 사람이 뭐 필요하다라든지 이랬을 때는 뭐 여러분도 아시는 해주세요라든지 애니맨 같은 이런 앱들을 직접 사용하시기는 어렵지만 바로 저희 비서가 대신해서 해주시는 이런 과정에서 본인께서는 그동안 내가 사람들에게 되게 짐만 됐었는데 이제 굉장히 내가 할 일을 찾은 것 같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고마워하고 이게 또 수입으로도 직결이 되다 보니 굉장히 많은 그 새로운 활력을 찾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삶의 질도 많이 향상이 되셨고 또 본인의 잠재적인 역량도 발굴이 되심에 이어서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시는 이러한 사례가 이제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외소증을 가진 환자 저희 재택 비서분도 계시고요. 근데 반대로 실버 세대 입장에서는 최근에 뉴스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10분 정도만 대화를 해도 치매 예방이나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분들도 하루에 단 말 한마디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어르신분들도 꽤 많이 있으신데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뭐 항상 전화해서 사실 이 부분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하고 일주일에 그렇죠. 한 10분 이상 사실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나름 뭐 이렇게 효자라고 뭐 말씀들을 하시지만 저도 사실 저희 어머니하고 10분 이상 통화를 하고 있는지 뭐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어머니도 그렇지만 저한테 이렇게 쉽게 전화해서 뭘 물어보시거나 아들 바쁜데 뭐 딸이 바쁜데 잘 못 물어보시죠. 뭐 사실 그래서 가끔 명절에 가보면은 가전제품이 뭐 안 되거나 고장난 것들도 있고 핸드폰에서 뭐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이러는데도 사실 그런 걸로 저한테 전화를 하진 않으시거든요. 뭐 아들이 이렇게 뭐 컴퓨터 잘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저한테 편하게 전화를 하시진 않습니다. 뭐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다 지금 계신 지금 제가 어르신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대부분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뭐 대화를 나누고 또 디지털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편하게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저희 김비서라면 사실 얼마든지 저희 실버 세대 우리 시니어 분들께서도 충분히 이제 재밌는 삶을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놀러 가고 싶다, 맛집 가고 싶다, 뭐 이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복지센터 가고 싶은데 아우 내가 가서 뭐 잘 모르겠어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든지 김비서가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회적 약자 간의 이런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해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저희 김비서에서는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이나 그리고 사회단체 그리고 우리 정부, 지자체 이런 곳에서 저희 김비서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센세이션하다. 굉장히 정말 서비스 아이템은 정말 단순하죠. 그냥 전화로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걸 대신했으면 좋겠다. 이거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 많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저희 김비서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김비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노인분들에게 전화해서 그냥 말벗을 해드리는 그냥 일반적인 콜센터는 아닙니다. 콜센터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어떤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실버 세대들의 디지털 액션과 디지털 니즈, 그러니까 구매, 예약, 뭐 민원, 배달,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생활 정보들을 필요로 하는 그분들의 니즈나 액션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가공을 통해서 빅데이터로 만든 다음에 이 빅데이터를 저희가 가공하고 AI를 통해서 가공하고 분석을 해서 이러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거기서 수익을 얻는 부분들 이게 바로 저희 김비서의 최종 사업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분들께 저희가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화만 하던 내 핸드폰이 김비서에 전화만 하면 스마트폰으로 바뀐다. 그렇죠. 지금 다들 3G 이상 폰들을 사용하고 계시고 다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냥 단순한 전화기로만 쓰고 계시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 그냥 저희 1811에 8011 요 번호로 전화만 하시면 그때부터는 스마트폰이 될 수 있다. 이게 사실 저희가 항상 어르신들 분에게 쉽게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빅데이터들을 저희가 모아서 서비스를 빅데이터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보셨을 때 보시면은 누구나 쉽게 사실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없던 서비스, 비슷한 서비스이긴 한데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게 됐냐면 사실은 마이데이터법이 이제 사실 활성화되면서부터 통과가 되면서부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법적으로 많이 가능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위치 기반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스마트폰에 관련된 이런 제약들이 많이 좀 풀리면서 규제 혁신 사업, 그러니까 혁신 규제 사업을 통과하게 되면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점점 더 가능해지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김비서 서비스는 언뜻 보셨을 때 쉽게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알고 보면 결코 쉽지 않은 플랫폼입니다. 사실은 모든 서비스는 CTI, 콜센터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콜센터 관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 기반은 자연어 검색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장애인분들이나 경단력, 뭐 예를 들어서 기존의 콜센터는 카드 또는 통신사, 금융, 뭐 교통공사, 건강보험관리공단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일반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셔야 되는 반면에 저희는 보통 일상생활에서 다가오는 그런 고민들을 어르신들과 함께 겪으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상담원들이 겪은 경험을 그분들이 겪었던 이 경험 환경을 다 같이 공유하면서 데이터가 누적되고 발전돼가는 이러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어 검색은 필수인데 네이버에서 검색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 CTI 프로그램 안에 자연어 검색이 녹아져 있고요. 당연히 회원관리 프로그램 CRM이 연동돼야 되고 고객의 위치 파악을 위한 POI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원들과 고객들의 관리를, 결제 관리를 위해서 ERP가 연동이 되고 고객들의 결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CMS 프로그램이 CMS 결제 계좌가 당연히 연동이 돼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를 노인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KMS 메시징 관리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런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만들기 위해서는 그 SaaS라고 하는 통계 분석 프로그램이 이 CTI 프로그램 안에 모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존 CTI 프로그램 안에 녹여낸다라는 게 사실상 굉장히 쉽지 않은 숙제였고 굉장히 어려웠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여기까지 만들어 오는데 뭐 많은 고생을 했고 지금 현재 시범 서비스를 통해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조금 더 안정화되고 조금 더 고도화된 이 솔루션화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CTI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이제 버전이 1.0 버전이 탄생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사실 뭐 일본 노령층이 가장 많은 일본이라든지 유럽 뭐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제 고령화 사회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얼마든지 수출이 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고도화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현재 참석하고 계시고 저희 김비서에 대한 소개를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보시게 되는 많은 분들께서 저희 김비서에 많은 고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김비서는 뭐 사실 다른 많은 스타트업들처럼 벤처기업, 기업보설연구소, 뭐 특허, 그리고 뭐 기술거래, 창업기업, ISO, 기타 등등 뭐 이런 부분들은 똑같이 착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당연히 일단은 투자 유치죠. 네, 투자 유치를 통해서 저희가 이러한 이제 김비서 사업이 조금 더 빠르게 어르신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면 사실은 뭐 가장 오늘 이 회사 소개의 성과를 가장 많이 가지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뭐 오늘 준비한 그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제 저희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장님이 네, 질의응답에 대한 네, 예. 자, 진행을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네네. 우리 김기사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게 우리 김비서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저기 우선은 채팅에 방금 올라온 거를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에 올라온 네. 내용을 좀 네, 얘기를 제가 해주시면. 채팅을 보고 있는데 예. 음, 현재 화면 데모는 저희 CTI 프로그램은 아직 외부에 저희가 나가지 못하도록 내부 IP에만 막혀 있습니다. 뭐 그래서 현재는 지금 외부에서 사용은 못 하시고요. 저 김비서 사이트는 아닙니다. 네, 이름만 비슷하고요. 저희는 아직 저희는 일단 앱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 어르신분들이 회원가입을 앱을 통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앱이 없습니다. 저희는 전화 녹취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상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서 저희는 회원가입하는 사이트는 없습니다. 홈페이지는 지금 그 전화가 굉장히 폭주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는 저희가 아직 오픈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 전화번호로 지금 전화하신 분이 계신데 네, 아직은 시범 서비스라서 주중에는 그리고 그 주말 그리고 6시부터 9시부터 6시 이후에는 전화는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주중에 전화를 한번 주시면 회원가입 절차를 안내해 드릴 겁니다. 여기 지금 현재 투자는 어느 단계까지 받으셨냐고 돼 있는데 투자는 아직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받지 않고 뭐 중진공이나 기보자금 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현재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투자가 필요한 거는 이제 서비스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상담원들이 많이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담원들에 대한 인건비. 뭐 사실 시설은 저희가 무슨 면적을 뭐 500평, 1000평 되는 사무실을 구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이제 근무 환경을 제공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기 때문에 고정비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고정비가 나가지는 않는데 다 재택근무가 주로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큰 비용이 들어가진 않고 상담원이 뭐 500명, 100명, 1000명 늘어난다 하더라도
사실상 시설비에 대한 투자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건비는 저희가 최대한 많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사실 투자가 필요합니다. 네, 외부적으로 서비스가 시행돼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일부 인건비에 대한 선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 모델이 확실치 않다고 하셨는데, 수익 모델의 가장 기본은 첫 번째는 CSG 말씀드렸듯이, 제가 저도 대기업에 근무를 했지만 이제 사회공헌팀, 대기업에 있는 사회공헌팀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회공헌팀보다는 CSV라고 하는 공유가치 창출하는 부서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쿠팡이 수요를 늘리지 못하는, 또는 배민이 수요를 늘리지 못하는 노년층을 대신해서 저희가 대신 쿠팡과 배민의 실적을 올려줄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노인분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에게 후원 또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 김비서는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노인회라든지 경우회, 제한군인회 또는 지체장애인협회, 이런 단체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기부를 해주시게 되면 그 부분이 저희에게도 저희가 똑같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저희의 재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금도 보조금 지급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도 이 자체 지역 노인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재 저희에게 비용에 관련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수익 모델 이 정도까지 됐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출에 관련돼서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CTI 콜센터 관리 프로그램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냥 전화가 오면 어떻게 처리했고, 이 부분을 처리하기 어려우면 오른쪽에 기존 상담 사례를 빗대서 고객들에게 안내를 해주는 이러한 단순한 프로그램이었다면, 저희는 전화 오는 거 하나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빅데이터까지 뽑아낼 수 있도록 전부 플랫폼화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문자 메시지 서비스, ERP, 일단 실적 관리는 해야 되니까요. ERP 서비스, 그리고 결제계좌 연동 서비스, 그리고 고객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POI 정보도 불러와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위치 정보까지 동의를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사실상 약간 기업의 지금 현재 저희 영업 노하우에 속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사실 CTI 프로그램 하나에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저희가 수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화요금 부담이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이제 저희가 전국 대표 번호가 요게 4등급짜리 번호입니다. 좋은 번호는 아니고, 본 서비스를 하게 되면 아마 이제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저희가 1등급 번호를 저희가 가지게 될 텐데, 전화 통화는 길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노인분들의 요금제가 사실은 굉장히 작습니다. 노인분들의 요금제가 보통은 통화량이 많지 않으셔서 요금제가 비싸기 때문에 저희 김비서는 보통 통화 제한을 3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 안에 이 어르신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저희가 빠르게 파악해서 바로 전화를 끊고 문자 메시지로 저희가 결과 회신을 해드리고, 이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르신분들의 통화량 부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 부분 중에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업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114, 아직도 114가 있습니다. 네, 114가 있고요. 114에 지금 전화 한 통이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는 무료였죠. 네, 무료였는데 지금은 114에 전화 한 통을 하시면 전화 기본 접속 요금이 187원이고요. 부가세 포함해서 187원이고, 이거를 보통 바로 직접 연결을 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전화번호를 찍게 만드시면, 대부분은 번호를 외우기 귀찮으셔서 직접 연결 버튼을 누르십니다. 이거는 부가 서비스거든요. 합치시면 300원이 넘습니다. 자, 그러면 이 114 서비스를 도대체 지금도 전화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1년이면 몇 콜 정도 114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십니까? 114의 콜은 네, 여기서 제가 사실은 네, 기업의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보한 데이터가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한 자료는 제가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수치를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따로 나중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수치를 알려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114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네, 여기 지금 줌으로 이 강의를, 아니, 이 소개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114를 최근에 몇 년 전에 눌러봤는지 기억도 안 나실 건데, 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분들이 결국 저희 김비서의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투자 유치에 관한 부분, 회수를 어떻게 하실 수 있냐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수익 모델 관련된 시뮬레이션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엑셀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저희 사업 모델에 대한 수익 모델을 사실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회사 소개, 오늘 이렇게 회사라기보다는 이 김비서에 대한 서비스를 소개하는 자리에 뭐 이런 구체적인 숫자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네, 사실 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돼서 오늘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따로 말씀을 뭐 드리지 않지만 네, 나중에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수익 모델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또 현재 네,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질문은 여기까지 지금 올라와 계신데 자,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직접 질문하실 분 있으면은 미리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하셨던 분들은 제가 김비서 그 카톡방, 단톡방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제가 초청을 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먼저 하나 질문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네네. 했었을 적에 개인 그 실버가 어, 등록했었을 때 비용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되는가요? 사용하시는 사용료는 무료입니다. 회원가입은 사용료는 전화를 통해서 무료. 하시면 돼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무료니까 굉장히 우선 좋겠네요. 맨 처음에 카톡이 시작했었을 적에 무료로 우리 통화료 안 내고서 하면서부터 한 게 지금 오늘날의 카톡의 시발점이었거든요. 자, 또 거기 제가 질문했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실까요? 뭐, 이 부분에서 하나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추가 수익 모델을 말씀하셨는데, 네이버는 사실상 소비자에게 돈을 받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30기가도 무료, 메일도 무료, 사실 정보 제공도 무료. 네이버는 사실 사용자에게는 거의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네이버는 어떻게 해서 소비자에게는 무료인데 지금 저렇게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을까요? 이게 사실 저희 김비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시니어 네이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어르신분들의 상담을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요즘 이혼하시는 분들 중에 60대 이상은 18.7%가 이혼을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이혼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사실 10쌍 중에 2쌍에 가깝습니다. 30년 이상 사신 분들이 2쌍이 이혼을 하시는데 보통 이혼을 하실 때 당연히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끔 변호사 아시는 분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이버와 똑같이 저희도 우선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연히 각 지역별로 변호사, 뭐 이런 분들이 저희 김비서에 후원 또는 광고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변호사,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변호사보다는 저희에게 후원해주는 변호사를 우선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블로그에다가 월 150만 원, 200만 원씩 주고 광고하는 것보다는 저희 김비서에 광고비를 지출하시는 게 훨씬 뜻깊고 의미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 수익 모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하여튼 우리 관심 있는 부분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수익 모델에 대한 부분은 네이버의 수익 모델을 준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맞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실까요? 네, 해외 진출에 관심이 많다고 지금 톡방에 올려주셨는데 해외 진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일본을 1차적으로 사업 모델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아직 국내 서비스도 안정화되지 못한 상황에 뭐 이렇게 해외까지 쳐다볼 시간이 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런 노령층에 관련된 서비스가 가장 절실한 곳이 일본입니다.
저희가 뭐 저희 직원 중에 일본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일본에 뭐 친척들이 사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지금 굉장히 깊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해외 진출 중에 첫 사례는 저희가 일본 쪽을 지금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플랫폼 자체 수출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저도 사실은 디지털 문해하는 부분이 오늘도 약해가지고요. 다른 분들 이렇게 음소거하는 거를 몰랐다가 조금 전에 배웠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또 질문 있으신 분이 이제 거의 없으신 것 같으네요. 자, 질문 없으시면은 제가 카톡방을 지금 개통을 해놨으니까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방 참여 의사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참여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이 부분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우리 최창락 실장님께 박수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뭐 더 실제로 1811에 8011로 전화하셔서 저도 전화를 받을 거거든요. 네, 네, 전화를 받을 거기 때문에 네,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아직은 저희가 뭐 아무에게나 다 공개를 하지는 않고 있고요. 제 인가 받으신 분들만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뭐 모든 분들에게 아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고 곧 5월부터는 모든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멋진 서비스입니다. 감사합니다.